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능력 강의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특수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잘 받은 후에 팔고 빠져나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종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특수 경매 중에서 아파트 지분이 3개, 건물 매각 제외가 2개, 농지 연금이 2개, 반값 공장이 3개, 그 다음에 일반 토지가 맹지는 아니고 가격이 반 이하로 떨어진 땅 2개를 가지고 오늘 추천 물건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돈을 벌으려고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마음가짐을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실 때에 낙찰을 받으러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돈을 벌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얼마 이상을 내가 지르게끔 되면은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절대 지르지 마시고 떨어져도 아무 관계없이 웃으면서 다음번에는 더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이 생길 거야 하시는 마음으로 입찰을 하러 가셔야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지르지 마시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오후 3시 또는 저녁 7시에 특수 경매와 토지 개발 정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 경매와 토지 개발 정규 강의는 제가 특수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수백 건의 사례를 교재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팔고 나왔다는 실전 사례입니다. 따라서 특수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하는 말보다도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것을 오셔서 듣기가 어려우신 분이나 또 시간을 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토지개발 특수경매에 강의하는 것을 15분에서부터 25분 정도로 한 가지씩을 편집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들만을 위한 것으로 일반인들은 수강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회원들에게 한 달에 3,990만 원씩을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6, 7개월 정도만 열심히 들으신다면 한 100강에서 한 200강의를 다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정도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끔 되면, 과거의 실전 사례를 이해를 하시게끔 되면 제가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천 물건을 권리 분석하는 걸 좀 더 빨리 알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튜브에서 이종실의 유튜브를 보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회원 가입하는 것이 나오면 그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면 회원들만을 위해서 올려놓은 유튜브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는데, 이 첫 번째 물건은 농지연금으로 투자하는 물건인데, 반드시 농지연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서 팔아도 되고 또 개발하지 않고 연금으로 해도 되고 둘 다를 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른 건데, 개발을 할 수 있고 있는 것이 34%까지 떨어진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4%까지 떨어진 것이 있는데, 34%까지 떨어진 것은 양평에 있는 2차선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으로 보다는 개발을 해서 팔아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농지연금 신청 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형 투자 물건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을 갖춰야 되고 연속적인 필요는 없으면서 전체 영농 기간이 합쳐서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자, 대상 농지입니다.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제외 농지인데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배우자 이외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안 된다 이럽니다. 근데 또 하나 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2018년 1월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유로 취득한 농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취득한 것은 2년 이상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5년을 채워서 연금을 신청할 때쯤 되면은 이쪽 근처로 30km 이내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연금을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감정가로 하냐 공시지가로 하냐는데 감정가의 100% 공시지가의 90%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나는 공시지가로 해주십시오 나는 감정가로 해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둘 중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에 농지연금은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는데 그 해지하게끔 되면 그동안에 받아가 있는 간 금액과 이자를 합쳐서 반환을 하면 되는데 그 이자는 연 2%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농지연금은 부부로 같이 신청할 수 있고 남편이 연금을 신청해서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승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또 같이 승계하다가 돌아가시게끔 되면 결국은 그 농지는 상속인한테 가게끔 되는데 그 상속한테다가 농지를 다 할 때에 농어촌공사에서 상속자에 보게끔 되면은 그동안 부모님이 받아가신 금액이 총 얼마고 이자를 합치면 전부 다 얼마다. 그래서 그 돈을 청구하게끔 되는데 그 돈을 청구해서 내가 상속자가 반환을 하게끔 되면은 그 농지는 상속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반환을 하지 않겠다 하게끔 되면은 그거를 강제로 상속을 시키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대로 매도를 하게끔 됩니다. 매도를 해서 팔았더니 받아간 돈이 적으면은 나머지는 상속자한테다가 상속을 시키고 만약에 모자란다고 했을 때 상속자한테다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연금을 신청한 데서 연금을 받고 있는 농지는 6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연금을 받는 그 금액은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끔 만들어준다. 이것이 농지연금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농지연금으로 투자하는 걸 제가 추천하는데 이것은 연금으로 해도 되고 또는 개발해서 팔아도 되는 겁니다. 2차선 대로변 옆에 양평군 단월면에 있는 농지인데 세 필지입니다. 이거는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거고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보시게끔 되면은 용문 농업협동조합에서 3억 2,500으로 해서 2억 6천이 돼 있고 여기 보게끔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명이 같이 소유하고 있던 건데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세 필지인데 여기 보면 2차선 대로변이 여기 있고 여기에 한 필지 여기 한 필지가 있고 여기는 도로로 조금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평수가 얼마 안 되고 요거 기호 1번하고 요것이 큰 농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수처리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입니다. 수질보존 대책지역에서 집을 지려면은 그 수질에 대한 그 규제를 받는데 여기 하수처리구역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수 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하수, 배수로,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 내가 집을 짓고 바로 하수 종말 처리장의 배수로를 연결시키면 정화조 없이도 설치되기 때문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도로 같이 있어 갖고 여기 앞에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된데 우리 땅을 가로질러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도로가 필요 없이 우리는 사실은 보면은 이 2차선 도로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이 집들이 우리 땅을 이렇게 지나서 갔는데 우리 땅 이렇게 지나가서 가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면은 막을 수는 없고 우리가 이만큼 땅을 내준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집들 보고 우리 이 땅을 도로를 사라 해서 우리는 파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집이 여기 보면 이렇게 침범이 되어 있죠. 이 집이 침범된 것도 이것도 잘라서 이 건물 주인 보고 사라 해서 여기에 있는 집주인들에게 도로를 일부 잘라서 팔고 이 집에서 일부 잘라서 매도를 하고 그 얼마에 감정가로 그냥 매도를 하고 나머지 땅만을 가지고 우리가 제3자한테다가 팔든지 아니면은 연금으로 신청하든지 팔려고 내놨다가 농사를 지면서 내놨다가 팔리지 않으면 연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은 감정평가로 하게끔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얼마에 사는 거죠? 지금 보면 6,400에 낙찰을 받아서 6천 만약에 700에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6,700에 낙찰을 받은 걸 1억 8,700에 90%면 한 1억 6천 되거든요. 그러니까 6,700을 1억 6,700에 누구한테 매매를 하는 겁니까? 노총공사에다가 매도를 하는 거죠. 연금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아까 일부 땅을 우리가 잘라서 도로도 팔고 그 집이 침범한 것도 팔지 않습니까? 팔고 나머지를 개발해서 팔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한 물건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도 이것도 그 연금용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필지가 3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개가 나왔는데 보면은 하나는 여기 보면 36%에 낙찰이 됐고 하나는 35%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 34%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는 35% 낙찰, 하나는 36% 낙찰됐고 한 필지는 지금 24%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요 같은 동네에 있는 것인데 제가 한번 봤더니 요거는 뭐냐? 생산관리 지역이고 일부 토지장에 산소가 있고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근데 여기 거는 맹지지만은 생산관리가 아니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건 36%의 낙찰을 받는데 우리는 생산관리 지역이고 지역법상 도로가 없고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지적법상 도로는 없지만은 여기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물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무조건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다는 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반시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집을 지려면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다른 농지에 나 혼자 집을 짓는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는 받을 수 있지만은 허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고 그냥 연금, 순수하게 연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좋고, 연금으로 투자하는 걸로 갖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다가 환경이 변하게끔 됐을 때 이럴 때 개발해서 팔 수도 있다고 할 때는 그러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204번지고 이게 인분번호 1번입니다. 용도 지역이 뭐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는데 이 옆에 땅에 보면 여기 보면 국어로 돼 있습니다. 국어로 돼, 여기 국어로 돼 있고, 항공 사진을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2차선 도로 변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뭘로 돼 있어요? 국어로 돼 있는데, 뭘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는데, 이 국어가 국유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현황도로는 국유지로 국어기 때문에 이거는 땅 도로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 인허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에 2차선 도로에 들어가서 이게 아무도 동네 없는 곳에 나 홀로 집을 짓는다, 이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연금으로, 순수하게 연금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답인데, 답을 그 전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고 있으시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개발이 돼서 매도가 가능하다 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감정 가격이 얼마죠? 2억 7,900이지 않습니까? 2억 7,900에 얼마? 90% 해가지고 약 2억 5천에 얼마를? 6,700을, 이거를 뭐 7천만 원 주고 산다 그래서 해서 2억 한 6천 정도를 2억 6천 정도에 농어촌공사에다가 농지 연금으로 파는 겁니다. 연금으로 팔게끔 됐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일시불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7천만 원 주고 사서 2,500, 600만 원에 연금으로 팔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 하면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도로는 있는 땅인 겁니다.